마다 녹화를 진행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1차 시는 데이터 불러오기 해서 기본적인 GIS 환경 설정하고 GIS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좌표계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내가 잘 올라오겠죠. 잘못하게 되면은 데이터들이 막 바다에 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 있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는 공간 지리,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값을 어떻게 뽑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벡터 데이터, 주로 많이 쓰는 기능들 위주로 분석, 벡터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드릴 거예요. 벡터 데이터는 이따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레이아웃, 만든 도면들을 어떻게 출력할 건지, 출력하는 도면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은 마지막 6차 시에 해서 4월 달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스터 데이터 분석은 이제 공간 분석 쪽입니다. 조금 내용이 깊죠. 내용도 어렵고 해서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그때 마지막 때 수요 조사 받아서 날짜를 따로 잡아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업도 N차 수강하신 분들도 있어서 반가운 이름들도 몇 분 보이고 해서 그때보다는 내용을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때보다 좀 내용들, 추가된 내용들도 있으니까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단지 사업 1팀 팀장을 하고 있고 정보화 사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지하 공간 정보 쪽 업무도 많이 했고 스마트 시티 업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큐지아에서 쿡북이라고 GIS 매뉴얼 그때 21년도 강의 시작한 거를 토대로 책을 한 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자 직강으로 수업을 듣고 계시고 부리더로 김성현 사원이 저를 도와줄 거예요. 작년에 올해 입사를 한 거죠. 작년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올해 입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공간 정보를 전공을 했어요.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가 있고 토목직으로 들어왔죠. 근데 저를 만나서 같이 올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회를 만났죠. 오늘은 QGIS 준비를 할 건데 프로그램은 다 설치를 하셨을까요? 설치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송유진 씨 고맙습니다. 이런 리액션 좋습니다. QGIS를 실행을 하겠을 거예요.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 아마 보통 바탕화면에 이렇게 프로그램 폴더가 생깁니다. 이렇게 3.404. 버전들은 급격하게 3.18, 3.28로 막 저는 버전별로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3.404 LTR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할게요. GIS 프로그램 설치하고 실행을 하고 그 사이에 저희는 GIS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S는 써보셨을까요? 보통 저희 회사에서도 GIS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게 연속 지적도죠. 연속 지적도 데이터 많이 쓰고 있고, 기존의 CAD 데이터하고 다른 점은 CAD는 도형만 있단 말이죠. 도형만 있는데 GIS 데이터에서는 플러스 엑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같은 거, 네이버 지도 같은 거에서 어떤 주소를 치면은 뭐 이 집에 대한 뭐 리뷰, 댓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엑셀표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그리면은 아무 속성이 없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 도형을 눌렀을 때 관련된 정보들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어, 뭐 도로, 우리의 일상 실세계에서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식생이 있고, 종류별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요. 이걸 다 합치면은 우리가 아는 실세계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건물들에 대한 엑셀 값들을 속성 값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여준다. 이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S 데이터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 벡터 데이터는 파워포인트에서 저희가 도형을 그리잖아요. 그 도형 같은 것, 꼭지점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벡터 데이터가 되는 거고, 레스터 데이터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을 갖고 오잖아요. 그 사진, 이미지 데이터를 레스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꼭지점이 있는 거죠.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한다거나 축소를 해도 어떤 도형의 왜곡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하지만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사진 같은 건 막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뭉개지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레스터 데이터는 해상도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벡터 데이터는 XY 꼭지점이 있다. 자료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벡터 분석, 레스터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데이터의 큰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지점이 있다. 하나는 영상으로 픽셀 단위. 각각의 이제 픽셀이 있는 거죠. 저희가 사진을 막 확대해 보면은 그리드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렇게 픽셀로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공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뭐 간단한 분석이야 큰 차이가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럴 때 이 XY 좌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 연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게 되겠죠. 이 각각의 꼭지점과 꼭지점의 관계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픽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층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공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레스터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는 벡터랑 레스터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저희는 주로 이 벡터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벡터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점선, 면이죠. 점선, 면. 우리 실세계에서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점. 버스 정류장 위치 같은 것들 점으로 콕콕콕 찍잖아요. 전신주. 또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역.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포인트로 나타내고, 내게 되고, 라인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도로, 그리고 철도, 하천, 그렇게 길게 선형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들은 라인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폴리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폴리곤 데이터. 뭐 건물 있겠죠, 건물. 건물 있을 거고, 저희가 많이 보는 행정구역, 또 연속 지적도, 그런 것들이 이 폴리곤 데이터가 되겠어요. 이 폴리곤 데이터는 가장 큰 특징은 폐압이죠, 폐압. 여기가 조금 뚫려 있으면은 이건 뭐가 돼요? 연이 아니라 라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라인 데이터. 그래서 폴리곤을 구분하는 거는 폐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라인이 되는 거고, 폴리곤이 되는 거고. 폴리곤 데이터인데 여기가 뚫려 있다. 이거는 데이터가 오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충족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레스터는 이미지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영상 데이터, 위성 영상, 항공사진, DM이라고 저희가 표고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만드는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DEM 데이터. 그런 것들이 다 레스터 데이터가 될 거예요. 레스터 데이터는 다음에 5월 달에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만 소개를 드릴 계획에 있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이 코드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저희가 내려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거기서 이제 안내 문구가 나오죠.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많이 봤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기부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쓰겠죠. 아크지아이스 같은 경우에 한 프로그램 하나가 600만 원, 700만 원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은 이 QGIS입니다. QGIS 프로그램인데 2002년도에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2년 개발해서 2008년, 9년 뭐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2016년 이후에 급격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QGIS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그만큼 오픈 데이터들도 많이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QGIS를 이용을 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QGIS가 아크GIS도 많이 쓰실 텐데 비교를 해보면은 좀 쉬워요. QGIS가 좀 쉬워요. 쉬운 장점이 있는 반대는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 자율적으로 이제 사용하다 보니 어떤 기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플러그인이라든가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QGIS 설치는 미리 사전에 보내드렸죠. QGIS ORG 들어가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그래서 기부를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희는 3.450 LTR 버전입니다. 롱텀 릴리스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안정화된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은 최신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조금 오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기업체에서는 이 QGIS 3.40 LTR 버전을 추천을 드려요. 이걸 설치를 하시면 되시고 쭉쭉쭉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큐저스 사용 환경을 보시면은 그래스 JS 8.4.0 그래서 이전에 있던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패키지화 했다고 보시면 되죠. 사가라든가 그래스 같은 것들도 뭐 미군 부대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이제 패키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추계 분석, 뭐 위성 분석, 영상 분석 그런 것들은 사가라든가 뭐 그래스 같은 데에서 이제 특수 목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QGIS 데스크탑 3.404를 더블 클릭을 하셨죠. 클릭하셔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최근 사용한 프로젝트는 다 하얗게 나오셨을 거고, 방금 또 새로운 버전을 나왔죠. 지난주에 설치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업데이트된 이런 기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옛날 버전을 설치를 하셔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버전별로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버전별로 같이 프로그램 두 개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시고 이렇게 화면이 떴죠. 그래서 이 상단에는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요. 저희가 작업하는 것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패널들, 툴바들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레이어 툴바, 브라우저, 레이어, 그 다음에 공간적인 툴박스, 그 다음에 맵, 상태바. 상태바는 좌표계라든가 위치라든가 축척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 하단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툴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자주 쓰는 기능들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의 밑에 툴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뭐 거의 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 툴바. 그래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하셨는데 보통 레이어 관리 툴바가 주로 많이 쓰는 이 왼쪽에 보시면 많이 쓰는 기능이 레이어 관리 툴바입니다. 툴바에서 레이어 관리 툴바. 이쪽 좌측에 이런 식으로 옮겨 놓으시면 되세요. 이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프로젝트 템플릿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새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툴바는 다 켜줄게요. 보기에 툴바 켜주시고 그다음에 상단에 보면 이 톱니바퀴 같은 게 있습니다. 톱니바퀴 이거를 클릭을 탁 하시면은 이쪽 우측에 나타나실 거예요. 이거는 공간 처리 툴박스라고 해서 저희가 공간 분석에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공간 분석들을 이쪽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탐색기는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레이어는 우리가 작업하는 도면들, 캐드에서도 레이어들 있잖아요. 층이죠, 층. 트레이싱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트레이싱지. 트레이싱지가 이렇게 하나씩 쌓이죠.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넓은 게 있으면은
여기 작은 거는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 순서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순서들을 바꿈으로 해서 잘 보이게끔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실습 데이터는 또 저희가 설치를 해야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툴바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큐저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플러그인입니다. 뭐 익스텐션이라고도 하죠. 우리 엑셀 같은 경우에 익스텐션, 애드인 뭐 그런 것들처럼 추가 기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들은 핵심 기능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이 플러그인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어, 이 여기 큐제이스의 기능이 없다면은 이 플러그인을 검색을 해보면은 누군가 개발을 해서 올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200개 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 플러그인은 상단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여기 있죠? 플러그인. 클릭하셔가지고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클릭을 하면 지금은 1863개가 플러그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새 한 600개 정도 추가가 됐죠. 여기서 몇 개만 설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HCMGIS 이거 설치를 해볼게요. 검색을 해서 플러그인 설치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같이 설치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설치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HCMGIS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TMS TMS 쳐서서 TMS 포코리아 그리고 또 플러그인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HCM GIS는 배경 지도들을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어요. 베이스맵, 구글 지도, 위성 지도, 구글 맵, SD 지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TMS는 이 웹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TMS는 여기 TMS for 코리아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지도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정책은 어떤 모바일 기기에다가 이 배경 지도를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그래서 이 V월드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V월드는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지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경 지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V월드 지도가 또, 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배경 지도들을 설치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깔았습니다. 플러그인. 이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메뉴바, 툴바, 프로젝트 툴바, 맵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있다. 이런 게 있다. 이 기능들은 실습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리고 상대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표계, 좌표, 축척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고 또 좌하단에 보시면은 검색 기능이 있어요. 뭐 찾기죠. 어떤 기능들을 찾을 때 여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맨날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벡터에 있는 분석 도구들은 막 맨날 저도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 찾을 때 이렇게 이용을 해서 찾으시면 돼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고 레이어 및 탐색기 패널 이 탐색기는 윈도우 탐색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공간 데이터만 보여주게 됩니다. 공간 데이터만. 윈도우 탐색기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이 QGIS에 있는 이 탐색기에서는 공간 데이터만 보여줘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쉐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멀티 파일입니다. 멀티 파일. 세네 개, 보통 기본 3개 이상의 파일로 하나의 공간 데이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 데이터 보게 되면은 좀 복잡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습 데이터는 다 내려받으셨죠? 2025, 2025 데이터 집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고, 그걸 압축을 푸셔가지고, C나 D 루트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C나 D 루트에다가. 왜냐면 루트에 있어야지 저희가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압축을 푸셔서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오늘 첫날이니까 가볍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네. 이렇게 압축을 풀면은 PT1, PT2, PT3 뭐 공간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잘라내서 D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놓겠습니다. PT1 들어가 보시면은 로드 링크라는 같은 파일인데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의 파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쉐입 파일은 이렇게 멀티 파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내주면은 이 관련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데이터를 못 열어요. 그래서 보내주실 때는 보통 이거를 압축해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 파일로 보내주셔서 상대방이 압축을 풀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구미동 지적도 같은 경우에도 이 쉐입 파일이 저희가 보는 기본 일반적인 공간 데이터지만은 이 DBF 파일은 이 쉐입의 공간 속성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이 PRJ 파일은 좌표입니다. 좌표.
좌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SHX는 공간 인덱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제공이 돼야지만 상대방을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탐색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쪽 D 드라이브에 2025 데이터라는 폴더에다 넣었잖아요. PT1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구미동 지적, 서울 지하철역 쉐이프, 서울시 구경계 이렇게 공간 데이터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고 보기 쉽게 공간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일시스 데이터는 계속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로 찾아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놓으시면 편하세요.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즐겨찾기에 추가 이렇게 딱 하면은 상단에 이렇게 즐겨찾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즐겨찾기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2025 데이터의 PT1 그렇죠? 이것도 뭐 즐겨찾기에 추가 PT2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미동 지적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등록이 돼요. 구미동 지적. 구미동 지적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실 거예요? 이렇게 확대하려면은 어딘지 한참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레이어에서 우클릭, 레이어로 확대 축소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레이어에서 우클릭 하셔서 레이어로 확대 축소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또 줌인 줌아웃은 휠 버튼을 위아래로 하시면은 줌인 줌아웃이 돼요. 휠 버튼,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이죠.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화면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그때는 이 손바닥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휠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휠 버튼.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하셔서 줌인, 줌아웃 꾹 누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ex-first map이라는 QGZ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해볼게요. PT1에 보시면은 우리가 PT1에 보시면은 ex-first map라고 있죠. 이를 이렇게 또 끌어다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 작업하던 것들은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되겠죠. 저장은 안 할 거니까 무시. 이렇게 로드링크 2 서울 지하철역 서울시 구경계 데이터가 불러왔어요. 여기서 이 도형 모양을 보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있죠. 서울시 구경계는 폴리곤 데이터고 서울 지하철역은 포인트 데이터고 로드링크 2는
선 데이터죠, 선. 아이고, 다운됐습니다. 이렇게 이 벡터 데이터의 아이콘을 보고서는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서울시 구경계를 맨 위로 올려보실까요? 쭉 맨 위로. 맨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 로드링크랑 도로망이랑 서울시 지하철역 그런 것들이 다 가려졌죠. 네. 여기서 맨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 가려졌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안 보인다. 그럼 레이어 순서를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가려져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들을 잘 배치를 해야겠죠. 이렇게 활성화 된다고 해요. 저희가 서울시 구경계를 편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 구경계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게끔 선택을 해놓고 편집을 해야 되겠죠. 서울시 지하철역을 놓고 서울시 구경계를 편집을 하면 편집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세요. 순서들을 가리면은 가려진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하셔야 돼요. 아까 했던 베이스 지도, 우리나라 거 해볼까요? 우리나라 TMS4 코리아의 V월드의 스트리트. 그러면 다 가려진 거죠.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에 다 가려졌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시겠죠. 네. 쉐일 파일은 이렇게 멀티 파일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세 개 파일은 꼭 필수적인 거고 그 외의 데이터들도 필요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를 저장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QGZ 포맷으로 저장이 돼요.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 작업 환경을 저장을 하는 거지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지금 EX 퍼스트 맵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로드링크, 서울시 지하철역, 서울시 구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만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이 데이터는. 그래서 용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2025 데이터에 보시면은 12kB밖에 안 되죠. 왜냐면 얘는 나는 로드링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서울 지하철역은 어느 경로에 있어. 서울시 구경이 어느 경로에 있어. 이렇게 한 줄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회색 레이어, 회색으로 된 데이터야. 얘는 빨간색 데이터야. 이렇게 어떤 데이터의 환경에 대해서만 저장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요 퍼스트맨만 딱 주면은 그 상대방은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들은 내 PC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작업한 폴더 전체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PT1에서 데이터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 데이터들을 통째로 압축을 해서 상대방한테 주면은 그 상대방은 그 데이터에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열게 되면은 열리게 돼요. 그 프로젝트 파일은 상대 경로로 저장이 됩니다. 절대 경로랑 상대 경로가 있는데 그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어, 절대 경로는 절대 경로는 주소가 다 있는 거다. 모든 주소가 다 있는 거다. 상대 경로는 딱 그 폴더 중심으로 이 주소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경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주소예요. 그래서 만약 윈도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C 루트에서 유저, 준호, 뭐 도큐멘트, 리포트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상대 경로는 우리 집 바로 2층이야. 친구가 같은 아파트에 살 때 우리 집 바로 2층이야.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해줘요. 그래서 이 폴더째 상대방한테 주면은 상대방은 이 폴더를 기준으로 C 드라이브에 있건 D 드라이브에 있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라는 보따리 안에 분석하는 데이터를 다 넣으시는 게 나중에 관리를 하실 때 편하세요. 안 그러면은 얘가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는데 이 폴더에 없으면은 얘가 어디에 있는지 찾게 돼요. 그런 것도 많이 이제 하는 일하실 때, 프로젝트를 하실 때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분석 같은 걸 할 때는 어널리시스라든가 어떤 프로젝트 명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 다 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편리하세요. 그럼 문화재 뭐 왕숙지구, 그럼 왕숙이랑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 왕숙이랑 공간 데이터만 갖다 주면은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은 다 열린다. 그래서 벡터 지도에 있는 배경 지도를 한번 쭉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오픈 스테이트 맵 지도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새 창을 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여기 있는 거죠. 뭐 클릭하셔가지고 무시. 오픈 스테이트 맵은 여기 XYZ 타일이라고 있어요. XYZ 타일이라고 있고 밑에 쭉 내려보면 저는 이제 다 설치를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나 있을 거예요. 오픈 스트리트 맵 요거 하나 있으실 건데 요거를 끌어다 놓고 도로 실습 데이터에 보시면은 실습 데이터에 보면 수치지도 있죠.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N3A B001 요거 가져올까요? 이렇게. N3A B001000 그래서 빨리 가는 건 어떻게 간다고요? 클릭하셔서 줌 투 레이어로 확대 축소 이렇게 가시게 될 거. 이렇게 한번 각자 해보시겠습니다. N3A A00100 A01000 N3A A01000 이거는 도로망 합니다. A00
A3A 091000. 아, 네. 음. N3A A00100. 레이어를 제거하는 거는 보시면 요거 마크 있죠? 요걸 하면 삭제를 해서 주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 탐색기에서 툭툭툭 끌어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갖고 오실 수도 있어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여기서 확장자가 쉐입인 거를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확장자가 쉐입인 N3A A 다시 끌어다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시는데 주로 제가 쓰는 방법은 여기서 탐색기에서 가지고 오거나 여기서 바로 끌어다 놓거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벡터 레이어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작업이 좀 더 많아요. 여기서 데이터를 탐색을 해가지고 갖고 오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죠. 여기서 직관적으로 끌어다 놓는 게 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 윈도우 탐색기 아니면은 여기 윈도우 탐색기나 여기 QGIS의 탐색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게 편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치 지도는 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명만 하겠습니다. 내려받는 거는 직접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 지도를 내려받으시면 되고 회원 가입해가지고 위치 검색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수치지 용도는 1.0, 2.0, 뭐 연속 수치지도, 온맵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치지도 1.0은 일반적인 CAD 데이터가 1.0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2.0은 GIS 데이터입니다. GIS. 그래서 우리 공간 데이터, GIS 데이터가 수치지도 2.0. 그 연속 수치지도는 다 접합한 데이터예요. 연속적으로. 도각 단위가 아니라 전체를 한 판, 통판으로 붙여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구획을 그리면은 이 플랫폼 정보, 구조정보 플랫폼에서 그 지역만 잘라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각자 하실 거예요. 각자 필요에 의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고, 아까 같이 이제 코드를 읽는 방법은 좀 8자리 코드가 있는데, N3A에서 이 가운데 3가 1대 5천지도다. N1A면 1대 천지도다. N4A면은 1대 2만 5천지도다. 그리고 이 A면은 에어리어 면형, 그리고 라인이면은 L, P면은 점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요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교통시설인지 건물인지 시설인지 식생인지 수계인지 지역인지 그거에 따라서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실습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N3A는 이게 이제 1대 5천 지도다. A 때문에 면 데이터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N3L 이거는 라인 데이터다. N3P는 점 데이터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레이어들의 어떤 건지 표준 코드를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부록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부록에 보시면은 부록에 보시면은 연소 수치 지원도 데이터 설명서 이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이거를 활용하셔서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치 지원도에 보면은 이렇게 속성들을 볼 수가 있다. 아까 데이터 불러왔잖아요. 건물 N3A B001000 이 건물이라고 그랬죠. 속성을 보려면은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간 데이터들은 전부 다 우클릭 하셔가지고 속성 테이블 열기 여기서 우클릭 중간에 속성 테이블 열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F6입니다. F6 펑션 6 여기서 F6 키보드에 있죠. 상단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속성 테이블을 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들의 어떤 종류, 용도, 주기, 층수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건물들에 대해서 이 건물이 그냥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각의 속성을 확인하는 거는 단축키 아이콘이 요겁니다. 요거. 안내 표지판 있죠? 안내 표지판 느낌표.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건물을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건물에 대한 값이 다 나와요. 얘는 도봉 고교, 주택의 건물, 5층 이런 식으로 층수랑 그런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ESC하면 나가게 되고 네. 그럼 객지 식별하는 거는 이렇게 요 안내 표지판 누르면은 이렇게 속성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지도 설정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플러그인 설치를 했죠. HCM GIS 플러그인.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배경지도들을 여실 수가 있어요. TMS4 코리아는 우리나라 국내 지도를 여는데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로딩이 느린 거나 아니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글 지도 많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오픈스트리트맵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전에 강의를 했더니 이걸 가지고 뭘 했나 봤더니 우리나라 지도는 군 시설들을 다 마킹을 하잖아요. 구글 지도 위성 사진에 보면은 군부대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군 시설들 확인할 때 이 배경지도 이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퀵맵 서비스 플러그인은 그것도 플러그인 설치를 하셔서 퀵맵 서비스 설치를 하셔서 세팅을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세팅해서 get content back을 이 모어 서비스에서 책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설치가 됩니다. 해볼까요? 플러그인에서 QMS, QMS
퀵맵 서비스. 음, 설치를 딱 하게 되면은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설치가 되고, 웹의 퀵맵 서비스에 보시면은 하단에 세팅이 있으면 세팅. 클릭을 하셔서, 모어 서비스. 여기. 그래서 이 get complete back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웹 퀵맵 서비스에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지도들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 지도를 왜 설치를 하느냐? 단순하게 뭐 예쁘게 뭐 가시화를 높이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일단 내 데이터가 제대로 된 좌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 지도에 데이터를 딱 올렸는데 내 데이터가 막 바닷가에 떠 있고 뭐 저쪽 산에가 있고 그러면은 아, 좌표가 잘못됐구나. 좌표를 옮겨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지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표계는 다음 주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이 브라우저 패널에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냥 쭉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공간 데이터는 그렇게 갖고 오는데 이 속성 데이터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공공 데이터 포탈이죠. 공공 데이터 포탈에 보면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경위도 좌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갖고 올 거냐. 여기까지만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CSV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우리 공간 데이터, 실습 데이터에 보시면 PT1에 보면 CSV라고 있습니다. CSV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서울시 어,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데이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회사 PC면 열리지가 않겠죠. 메모장으로 여시면 되실 텐데 클릭을 이렇게 보면 보통 공공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형태가 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소만 제공을 해줬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위치 정보, 좌표죠, 경위도 좌표 아니면은 뭐 좌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도, 경도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공간상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경 132, 북위 37에 뭐가 있어요? 복도가 있죠, 복도. 그렇게 우리가 이 경리도, XY 좌표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이 문서, 노트패드 같은 데서 열어보게 되면은 메모장에서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쉼표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값들을 넣기 때문에 이거를 콤마 세퍼레이티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SV 데이터, 콤마 세퍼레이티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콤마로 해주는 게 용량이 작죠. 아무래도 용량이 작습니다. 이걸 가지고 봐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오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쉼표 있습니다. 쉼표.
클릭을 하셔서 이거 파일 이름, 탐색기를 이용해서 찾아가야죠. 파일 이름. 그래서 우리 D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넣어놨어요. 2025 데이터. PT1에 CSV. 그래서 전통시장 현황, 열기. 만들어. 다른 데이터 불러볼게요. 자본도서관 현황. 저만 안 나오나요? 다른 분들 나오시나요? 안 나오네. 아, 인코딩이 달라서. 아닌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PC가. 아, UTF-8. 아예 안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이제 도형 정의에서 우리가 포인트 좌표에서 X 필드, Y 필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X좌표는 경도입니다. 경도. Y좌표는 위도. 뭐 X, Y좌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위도 좌표는 EPSG 4326이에요. EPSG 4326.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경위도는 EPSG 4326. 좌표계는 다음 시간에 심도 있게 할 거고, 이렇게 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그래서 이 예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 인코딩을 UTF-8, MS949, 윈도우 949 뭐 그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현황은 레이어로 확대 축소 헤매고 있습니다. 경도, 경위도, 위도, 추가, 레이어로 확대 축소 됐습니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불러온 거는 아직 이 속성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공간상의 표현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보에 보시면은 얘는 아직 CSV 파일인 거죠. 이거를 쉐일 파일로 변환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공간 데이터로 관리를 하게 돼요. 이게 가져온 데이터는 익스포트 내보내기를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하는 거는 우리가 폴더 안에다가 폴더 하나 새로 만들게요. 폴더 하나 만들어서 리설트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내보내야죠. 파일 이름은 여기다 바로 치시면 안 되고 경로를 찾아가서 넣어주셔야 돼요. 전통시장. 이렇게 하고 좌표계 4326
그래서 확인 하면 이렇게 새로 레이어가 생기죠. 전통시장 현황. 우클릭하셔서 속성을 보시면은 이제 쉐입으로 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콤마로 된 것들은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이 깨지는 경우를 봤는데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또 오늘 하나 알았습니다. UTF-8, 윈도우 949, 뭐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도형, 이런 경위도 좌표가 있는 것들은 이 포인트 좌표를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가끔 이제 콤마로, 쉼표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세미콜론이라든가 뭐 버티컬 바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구분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사용자 정의 구문자를 직접 넣어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게 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X는 경도, Y는 이도. 보통 공공 데이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 현황, 뭐 그런 것들 많이 공공 데이터로 많이 확인을 하잖아요. 문화재, 뭐 보호수, 그런 데이터들을 다 공공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공간상에다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3.2 버전부터 예전에는 시스템이라는 인코딩이 있어가지고 바로 임시 파일 바로 저장을 하면은 제대로 저장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바로 파일 경로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뭐 인코딩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입으로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서 다시 한번 저장하는 한 단계 더 거치는 경우가 이런 깨지는 경우가 좀 적게 발생을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열었는데 폰트가 안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 레이어 속성, 아까 여기서 속성에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소스에서 이거 UTF-8을 뭐 윈도우 949라든가 뭐 윈도우 949 아니면 UTF-8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울시 보호수 및 노고수 위치 정보를 불러와서 저한테 화면을 캡처를 하시면 되세요. 화면을 불러오셔서 이게 큰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또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엑셀 데이터를 CSV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엑셀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하시면은 스프레드시트 레이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레이어 툴바에 이렇게 생겨요. 이런 게 하나 생기고 이거를 이용을 하셔서 똑같이 데이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 필드명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뭐 무시할 행위 있는지 그런 것들 정하시고 인코딩 정하시고 X, Y 좌표 똑같이 해주시고 경인도 좌표를 테이블에서 보려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거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데이터 경위도 테이블을 보고 그다음에 뭐 수정할 건 수정하고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캐드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는데
또 제가 캐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는 프로젝트에다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프로젝트에서 가져오기 내보내기해서 DXF, DWG 레이어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이 방법은 좀 권장하진 않고 1번은 무시. 1번을 갖고 오게 되면은 여기에 레이어들이 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레이어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갖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가져오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권장하진 않고 두 번째, 이 탐색기에서 바로 갖고 오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색기에 보시면 PT1에 캐드 데이터 열어보시면은 여기 구미동 지적 데이터가 있어요. 구미동 지적을 끌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도 갖고 올 건지 레이어만 갖고 올 건지 레이어 추가 하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캐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미동 지적 같은 경우에는 5174입니다. 5174 좌표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구미동 지적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색깔이 지금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색깔을 변경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캐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내보내기를 하셔서 쉐입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저장을 하고 나중에 다음에 이제 작업이 지적도는 폴리곤이잖아요. 그래서 폴리곤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해주셔야 돼요. 쉐입 파일로 변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라인을 폴리곤으로 지오메트리 도구에 라인을 폴리곤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폴리곤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보통 캐드 데이터 필요하신 게 보통 뭐가 있을까요? 구역기 같은 것들 할 때 캐드 데이터 많이 받아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캐드 데이터를 받을 때 얘가 실좌표로 되어 있는지 임의로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업자들은. 엔지니어사에서 좌표계를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게 되면은 얘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한테 어느 좌표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작업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 작업을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변환한 다음에 이건 DWG 파일이죠.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DWG 파일이잖아요. 이거를 쉐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보내기.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이름. 리설트에다가 지정을 하죠. 구미동 라인으로 되겠죠. 확인. 이거를 폴리곤 다 폐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라인을 폴리곤으로 해주실 거예요. 공간적인 툴박스에서 라인을 폴리곤으로
라인을 폴리곤으로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 폴리곤으로 변화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구미동 지적 라인을 폴리곤으로 구미동 지적 폴리곤 실행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 정도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제가 추가로 원하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수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성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의 과정은 같습니다. 가지고 와서 레이어에서 우리가 필요한 값, 분고선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속성값을 주는 함수를 추가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이거는, 오늘 한 거는 크게 데이터 갖고 오고 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과제는 아까 노고수 그거 한번 작업하셔가지고 캡처 떠서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제가 한번 화면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제대로 됐는지 할 거고, 다음 주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오 코딩 이후부터 작업을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제가 링크 해놓을 거니까 한번 직접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